자, 이번 시간은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수렴과 발산,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열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에서 n번째 항까지 갔죠. 근데 그 다음 n 플러스 1번째 항까지도 있겠고, 쭉쭉쭉 계속 가겠지? 그럼 끝없이 무한대로 갈 때 그 향하는 값이 수렴하는가, 아니면 발산하는가? 이걸 한번 알아볼 텐데, 이제 수열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선 수열의 극한값을 구할 때에는 일반항에다가 앞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붙이고 수렴하면 알파라고 수렴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몇 가지 수렴을 보면서 어떻게 극한값이 수렴할 수 있는지 또는 발산하는지 그거를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수열 하나, 일반항 하나가 n 플러스 1분의 n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얘를 극한값을 보내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이 밑에서는 그 n의 값을 a1, a2, a3, a4 즉 여기다 1, 2, 3, 4를 대입해서 그 함수 값을 찍어 보니까 그 결과물이 몇을 향해 간다? 1을 향해 간다라고 그래프로 표현돼 있어. 근데 이건 좀 비효율적인 방법이고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n이 x라고 생각하면 x 플러스 1분의 x가 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요거 우리 수투에서 배웠죠. 1차식부터 1차식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차수 같으면 최고차항 개수비 1이었지? 그 1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n도 그냥 x라고 생각하면서 극한값을 구해주면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가볼게. 일반항이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면은 n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보니까 그 결과물이 어떻게 찍히냐 보니까 여기 밑에 그래프 보시면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2 넣었을 때 2분의 1, 3 넣었을 때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하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이 될 거야. 이 마이너스 1의 n승 때문에. 그런데 그 값을 보니까 이 x축으로부터의 간격이 점점 좁아지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부호는 왔다 갔다 하겠지만 n이 점점 커지면 밑에 분모가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게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둘 다 몇이 돼버려? 0으로 수렴하죠? 그래서 얘도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다. 자, 다음 가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발산에 대해서 한번 가볼 텐데 발산은 세 가지가 있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 발산 세 가지가 있고 자, 그 수열의 세 가지 한번 요 밑에 세 개 있죠. 요것들 한번 보면서 가볼게. 자, 일반항이 n제곱이면 어떻게 되죠?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으면 1, 4, 9, 16 되면서 점점 커지겠지? 얘가 바로 양의 무한대로 가는 수열이 될 거야. 그럼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5면 그 값이 점점 줄어들겠지. 얘가 음의 무한대로 가는 발산 형태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의 n승 수열이거든? 그럼 얘 1, 2, 3, 4 대입해보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 값이 얘가 2기 때문에 점점 커져요. 그럼 밑에 그래프 요거 한번 보자. 얘도 왔다 갔다 하지만 점점 폭이 어떻게 돼? 요렇게 커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요걸 보고 우리가 진동 발산이라고 해요. 그럼 차이가 아까 그 전 페이지에 있는 얘 보시면은 얘는 그 마이너스 1의 n승이지만 이 n이 밑에 있기 때문에 분모가 점점 커지면서 가지만 지금 이 방금 전에 봤던 얘 같은 경우는 분자의 2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지. 분자가 커지니까 발산하겠지. 근데 부호까지 왔다 갔다 거리니까 이걸 값을 양의 무한대라고도 할 수 없고 음의 무한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진동한다라고밖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여기 맨 밑에 여기 한번 봅시다. 결국 극한값은 수렴하거나 발산하는데 발산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리고 진동 발산 이 세 가지가 있을 거고 요 진동 발산 같은 경우는 이번 단원이 아니라 다음 시간 거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조금 더 다룰 거니까 지금은 요렇게만 정리하고 바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수열 첫 번째 일반항이 n분의 1이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으면 n에다가 1, 2, 3, 4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1, 2분의 1, 3분의 1 되면서 밑에 분모만 커지고 위에 분자는 1로 고정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1꼴로 갈 거니까 0으로 수렴하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대입하면 점점 커지죠.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어쩔 수 없이 가겠고,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지. n에 1, 2, 3, 4 대입해보면 점점 작아지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4번 한번 보자. 코사인 n파인데, 코사인 그래프를 잠깐만 우리 수원에서 1학기 기말에 배웠던 거라서 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코사인 그래프를 잠깐 한번 그려보면, 코사인은 0,1에서부터 주기가 2파이였죠? 여기가 2파이. 그리고 최대값이 1,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자, 이런 코사인이 n에다가 1을 넣으면 코사인 파이가 어디죠? 바로 여기. 얼마야? 마이너스 1. 2 넣으면 2파이가 되는데 여기 1. 3파이는 또 마이너스 1. 4파이는 1.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끝없이 무한히 반복하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했죠? 아까 말한 대로 진동발산이라고 했었지? 그래서 요거는 그 수열이 수렴한지 발산한지는 한번 대입을 해봐서 1, 2, 3, 4 정도 대입을 해봐서 확인하는 게 가장 편할 거야. 자,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수열의 이제 극한값의 성질 이렇게 나오면서 극한값의 계산과 성질인데, 자, 여기 첫 페이지에 이 네모 박스 많이 보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an 위에다가 선생님이 an을 fx로 갈아 끼고 bn에다가 gx로 갈아 끼면 우리 수투 첫 번째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의 성질에서 나왔던 거랑 완전히 일치해. 그때 배웠던 게 뭐였죠? 자, 함수가 수렴하면 상수가 곱해졌다 하더라도 리미트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수렴값이랑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됐었지?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렴하는 함수는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뭐 했어요? 그 결과물이 다 수렴했었죠? 자, 그래서 요게 그대로 쓰입니다. 근데 요때 선생님이 수투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뭐였어? 바로 이 5번이죠. 나눴을 때만 뭐라 했죠? 바로 이 뒤에를 꼭 확인하라 그랬지. 이 분모 bn과 수렴하는 베타, 즉 얘도 분모에 있지? 이 분모에 있는 것들이 0이 아니라는 단서가 있어야지만 이게 참이 되는 거였지? 그래서 이게 합답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나눗셈이었어. 그게 또 이제 나올 거니까 그거 한번 다음에 나오면 체크해 볼게. 일단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자, 다음 페이지 펴볼게요. 자, 이제 극한값 계산인데, 아까 이제 우리가 1, 2, 3, 4 대입해서 구하는 거는 이제 그 흐름만 보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극한값 구하는 데 있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가지거든.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자, 얘도 우리가 수투에서 극한값의 성질에 나왔던 거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밑에 보세요. 자, 밑에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세 가지가 있었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 분모가 클 때, 분자가 클 때. 자, 같을 때는 뭐였어? 최고차항의 개수비였죠. 분모와 분자의. 지금 예를 들어 여기 밑에 요거 나와 있네. 분모도 n에 대한 1차식, 분자도 n에 대한 1차식인데 그럼 최고차항은 n항이죠. 1차항. a와 p가 바로 최고차항 개수가 될 거야. 그래서 a분의 p로 수렴했었지. 자, 요거 체크하고 분모가 크면 당연히 0이었고 분자가 크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였는데 언제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냐 하면은 이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와 분자의 최고차항 개수가 부호가 서로 같을 때에는 플러스 무한대, 부호가 서로 반대일 때 마이너스 무한대. 요렇게 체크해두면 돼. 요거 수태에서 했던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 자, 다음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데, 자, 루트가 있는 곳은 우리가 유리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루트 있을 때 유리화하면 뭐가 됐지?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로 넘어갔죠. 그래서 최고차항 개수비를 이용했었어. 자, 루트가 없는 다항식 꼴일 땐 최고차항으로 묶었었는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죠? 주요 메인은 바로 유리화했을 거야. 그래도 요 두 번째 최고차항을 묶는 거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 이제 문제 들어가 보자. 자, 여기 15페이지를 한번 풀어보는데 16페이지 한번 보고 풀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16페이지 가볼게. 자, 여기 나왔네. 수렴하는 두 수열 AN과 BN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지금 이렇게 더해져 있고 곱해져 있는 값이 나와져 있는데 수렴했다고 하니까 여기 밑에처럼 AN과 BN의 극한값을 알파와 베타로 한번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이 첫 번째
4라고 해져 있는 요 부분 있죠. 그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곱해져 있는 거는 알파 베타가 3. 우리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더해져 있거나 곱한 거는 그 수렴하는 값끼리 더하고 값끼리 곱하기로 했었죠. 근데 구하는 값 보니까 얘 또한 뭘 구하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구해달래.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에 4 제곱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하니까 16 빼기 6. 정답은 10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서도 수투에서도 했던 거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가봅시다. 자, 다음 장은 이제 바로 최고차항 계수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계산이네. 자, n이 x라고 친다면 3차항이 최고차항이지. 그럼 최고차항 계수 1분의 2. 정답은 2가 되겠고, 지금 얘를 보면은 분모보다는 이 두 번째 문제 분자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부호가 어떻게 되냐 보니까 최고차항 계수 위의 분자는 플러스, 최고차항 계수 분모는 n항의 계수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거야. 자, 3번은 보자마자 분모가 크다. 그럼 바로 0으로 수렴하죠. 자, 이제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은 애들이 여기서 되게 많이 착각을 하는데 뭐냐면은 루트 빼기 루트 꼴이 나왔잖아. 그럼 애들이 요거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유리화하자. 요렇게 많이 들어가거든.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 물론 하고 해도 유리화를 하고 풀어도 뭐 문제는 풀려요. 답은 나오고 문제는 풀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유리화를 할 때와 안 할 때를 구별해 주셔야 돼. 자, 지금 보시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n제곱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 얘도 n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거든. 근데 n제곱과 n의 차수가 일치하지가 않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2차항이 무한대로 가는 속도가 1차보다는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이 2차가 보기에 요 1차는 그냥 상수 취급될 정도로 2차가 훨씬 빠르게 무한대로 가. 그러니까 이렇게 차수가 다른 식이 루트 빼기 루트 꼴이 나왔다. 그러면 누구만 무한대로 생각하자? 차수가 큰 쪽만 무한대로 생각하고 차수가 작은 쪽은 상수 취급해도 무방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금 이 문제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요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보시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니까 그냥 얘는 최고차항 계수비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요거 밑에 루트 1이죠? 최고차항 계수 위에는 1이지? 그래서 답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로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언제라고? 이 루트 안의 부호가 차수가 같을 때와 같지 않을 때 구별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이거 체크 잘 해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 자, 이 필수에서 4번은 제일 마지막에 풀게요. 왜냐면은 수원에 이제 시그마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거라서 자, 다음 것들 먼저 하고 가볼게. 자, 필수에서 5번 먼저 갑니다. 자, 얘도 무한대분 응용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보니까 얘는 1차, 얘는 2차야. 근데 수렴했네? 그러니까 A는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겠죠?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럼 최고차항분의 최고차항인 3분의 B가 바로 2가 된 거니까 B는 6이겠죠. 그래서 A는 0이고 B는 6이니까 더해서 6이 답이 되겠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시작해보자. 자, 여기 봐봐. 루트 빼기 루트 꼴이 나왔는데 얘도 1차 얘도 1차 차수가 같죠. 이게 진정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다. 그럼 이제 얘를 유리화를 해볼게. 그럼 위아래에다가 얘 부호 바꿔서 곱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 있으니까 요거 보고서 해보자. 자, 밑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1에다가 누굴 곱했어? 요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했으니까 그냥 얘만 남겠죠. 그리고 위에 분자 얘한테 얘를 또 곱했어. 자, 얘가 합차니까 위에 분자가 합차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루트만 없애면 되지. 그래서 위에는 3이 되고 밑에는 루트 n 플러스 3 더하기 루트 n이 되는데 밑에는 n이 남았는데 위에가 n이 안 남았는데 n은 어디로 가고 있어?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분의 3꼴이 되니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자, 두 번째 문제는 유리화를 몇 번 해야 되는 문제? 2번 해야 되는 문제. 그러면은 요거는 밑에 보면서 해볼게요. 위에 분자 유리화하기 위해서 요거 곱했고 요렇게 곱했고 그리고 분모 유리화하기 위해서 얘랑 얘를 곱했어.
그러면은 요렇게 둘이 먼저 곱한 거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둘이 곱한 거 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되니까 얘도 1이 돼요. 그럼 남는 건 결국 이렇게만 남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눴는데 이거 하지 말고 해도 되는데 더 빨리 하는 방법이 뭐지? 최고차항 계수비죠. 자, n항이니까 그 계수가 루트 1 더하기 루트 1분의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 돼서 정답 2분의 2, 1이 답입니다. 자, 선생님이 요거 루트 꼭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1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되는데 루트를 쓰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에 n항의 개수에 2나 이렇게 3 같은 애 들어오면 루트 2, 루트 3으로 적어야 돼서 미리 실수 안 하도록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요렇게 체크하고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한 거 그거죠. 루트 빼기 루트 꼴이 아니라 그냥 다항식의 차. 뭐 하기로 했죠? 최고차항으로 묶어주자 했지? 그래서 n세제곱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n분의 10 빼기 1이니까 무한대로 가면 여기 한번 괄호 한번 무한대로 가보자. 그럼 n분의 10은 분모가 무한대고 분자는 10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고, 그럼 마이너스 1이 남은 상태에서 n세제곱이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답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미정계수 결정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자, 얘도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그럼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 바꿔서 곱하니까 1이랑 곱하면 그냥 분모는 이렇게만 남겠고 분자는 유리화를 했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an이 앞에 거 제곱 빼기 괄호하고 n제곱 플러스 1이 뒤에 거 제곱, 밑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an 더하기 루트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자, 얘 분배해보자. 마이너스 n제곱 빼기 1이니까 n제곱 날라가고 an과 마이너스 1만 여기 이렇게 남아있네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자, 그럼 이때도 요거보다는 바로 여기서 답 써보자. 자, 여기 보시면 루트 안에 n제곱은 1차로 봐야죠. 그래서 최고차항이 1차인 상황. 그러면은 루트 1 더하기 여기도 루트 1, 그리고 분모는 a죠. 1차항의 개수 a. 그게 얼마가 됐대? 보니까 3이 됐대요. 결국 2분의 a가 3 된 거니까 a는 6이 답이 되겠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필수예제 8번 가볼게. 필수예제 8번은 정석적으로 푸는 풀이와 편법적으로 푸는 풀이가 있는데, 정석적으로 푸는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수렴한다고 하는 이 결과물을 지금 얘처럼 이렇게 bn으로 치환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양변의 분모인 2n 플러스 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정을 좀 보여줄게요. an 플러스 5는 bn을 분배하니까 2an bn 더하기 bn이 될 거고, 여기서 얘가 넘어가고 5가 1로 넘어와 보자. 그럼 여기 넘어가니까 an 빼기 2an bn은 5가 넘어가니까 bn-5. 자, 여기를 an으로 묶어볼게. 그럼 1-2bn 하고 bn-5가 되니까 결국 an은 요걸로 나누면 되겠죠. 1-2bn분의 bn-5가 되는데 그게 바로 얘예요. 요렇게 이 과정이 생략돼 있어. 여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점검해 준 거고. 자, 계속해서 가볼게. 그러면은 an을 이렇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죠? 먼저 치환을 하고 곱하고 넘겨서 an으로 묶어서 정리를 했지? 근데 여기서 치환을 했을 때 하나를 여기서 생략을 한 게 뭐냐면 요 자리를 bn으로 바꿔주셔야 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 bn은 3이 돼버려요.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그러면은 bn이 3이 된다, 이게 요거 때문에 생긴 거야. 치환을 했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값 한번 보자. 잠깐만, 안 보이니까 다시. 여기를 리미트 n이 무한대인데 방금 an 정리가 이렇게 끝났죠. 그럼 요 an 자리에다가 1-2bn, bn 빼기 5가 되는데 bn의 극한값이 아까 얼마? 3이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 3만 대입하면 1-2 곱하기 3분의 3 빼기 5,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러면은 5분의 2가 정답이 되겠네. 자, 이렇게 푸는 게 서술형 풀이 방법이에요. 서술형에는 이렇게 풀어줘야 돼. 그런데 편법적인 객관식용 풀이는 뭐냐면 바로 더 쉽습니다. 이 결과물을 알파라고 미리 치워놔 놓고 여기다 알파 대입해보자. 그럼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 플러스 5가 3. 그럼 알파 플러스 5는 3 곱하기 2알파 플러스 1이니까 6알파 플러스 3. 그러면 알파가 1로 넘어가서 5알파 되고 3이 절로 넘어가니까 2 되니까 알파는 5분의 2가 되겠죠. 똑같이 나오는 방법인데 왜 얘는 서술형에다 쓰면 안 되냐면 이 앞에 수렴하는 수열 AN이라는 말이 있으면 오히려 이 방법이 서술형의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수열만 돼 있지.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어? 요렇게 수렴한다고 수렴값을 정해놓고 푸는 거는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니게 되는 거야. 얘가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발산했다는 문제를 안 냈겠죠. 그래서 객관식에는 우리가 얘를 알파라고 치환해서 문제를 풉시다 이거예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고 아까 우리 하나 놓쳤던 거 제일 마지막에 하기로 한 거 요거 하나만 보고 다음 가볼게요. 자, 여기서 요 분자 있죠. 잠깐만. 요 분자를 요렇게 바꿀 수 있어야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 이게 우리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수원에서 배워놨어요. 그러니까 이 분자가 이렇게 된 건데 걔를 누구로 나눠서 N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를 N제곱으로 나눠준 이 상태. 다시 정리하면 2N제곱분의 얘 분배해볼게. N제곱 플러스 1. 1라는 녀석을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최고차항 개수비가 똑같죠. 차수가. 그래서 2분의 1이 답이 되는 그게 포인트. 그래서 요 합으로 되어 있는 꼴은 우리가 일반항을 K로 바꾼 후에 시그마로 바꿔서 시그마 K 공식 또는 K제곱 공식을 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 요거거든. 바로 분수들이 이렇게 곱해져 있고 제곱 쳐놓고 여기 뒤에는 방금 했죠. 요거 시그마 K 공식. 이거 뒤에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조금 전에 했으니까 요건 미리 써놓고 요 앞에 거 분수만 한번 볼게. 자, 분수리 더해져 있고 빼져 있는 요런 꼴이 나오면 반드시 통분을 해서 곱해야 됩니다. 그럼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맨 앞에 거 통분해보자. 1 빼기 2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3분의 1은 3분의 2. 그럼 다음은 1 빼기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3. 점점점 가겠죠? 자, 마지막이 1 빼기 n분의 1인 n분의 n-1이 될 거고 그거 중괄호의 제곱이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요렇게 대각선으로 약분이 되지? 그럼 마지막 여기까지 약분이 됐을 거니까 최종 남는 거는 바로 n분의 1이 되겠다. 그럼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아까 뒤에 부분 여기가 누구였죠? 얘였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럼 얘 최종 계산하면 어떻게 돼? 2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 되죠? 걔를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똑같이 최고차항 개수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처럼 합의꼴이 나오거나 곱의꼴이 나오는 애들은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후에 극한값을 구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수원의 시그마 공식 요거 자, 몇 개만 정리해 줄게. 방금 했던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공식이 어떻게 됐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세제곱 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첫 번째 공식의 제곱 이렇게 세 가지 쓰이니까 이런 합곡이 나왔을 땐 요 세 가지가 많이 쓰이거든.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놓고 외워 놓도록 해보자.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쭉 가서 마지막 단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얘는 짧으니까 금방 끝나요. 바로 시작해 볼게. 자, 어떤 두 수열 A, N, B, N이 알파랑 베타로 수렴한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AN보다 BN이 항상 크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그랬죠? 그러니까 A1, B1을 보든 A2, B2를 보든 다 B 쪽이 더 크다 이거야. 그러면 수렴값도 어떻다? 크거나 같다. 요거거든? 근데 얘는 당연한 거고 여기서 조금 해야 될 말이 있어. 바로 이쪽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인데 그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요때예요. 지금 여기 위에 같은 경우는 크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여기처럼 크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야. 크면은 큰데도 불구하고 그 극한값은 어떨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다고. 봐봐, 예를 한번 들어볼게. AN이 1 플러스 M, 1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BN이 1 플러스 N분의 1이야. 그러면 1에다가 N 더했고 1에다 N은 뺐죠. N이 자연수이니까 뺀 쪽이 무조건 작을 거예요. 그런데 얘를 리미트 n 무한대 보내면 AN도 이 뒤쪽이 0으로 가니까 1로 가고 얘 BN도 n분의 1이 0으로 가니까 1로 가. 그러니까 극한값은 1로 같아요. 하지만 항상 누가 컸었어? BN 쪽이 항상 컸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명제가 거짓이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BN이 AN보다 크다 이면 리미트 AN과 리미트 BN을 봤을 때 BN 쪽이 크다. 이게 바로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바로 요 밑에 있는 얘가 발예가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수렴값은 크거나 같습니다로 등호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어디에 등호가 안 들어가도 앞에 등호가 안 들어가도. 이게 우리가 합답형 문제에 나올 거고 우리가 함수에서도 똑같은 거 했었고 발예 그래프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명제는 요 사실, 첫 번째 명제는 요 사실보다는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체크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거 샌드위치 정리죠? 자, 보니까 AN과 BN 사이에 CN이 들어있는데 AN 수렴값 알파와 BN의 수렴값 베타가 같아졌대요. 즉 다시 말해서 CN 양 끝에 있는 애가 같은 값으로 수렴하고 있어. 그럼 당연히 가운데 있는 애의 극한값도 그 값으로 수렴해야 되죠. 우리 샌드위치 정리했던 거 그거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문제 들어가 봅시다. 9번 문제 보시면요. 지금 샌드위치 정리 쓰라고 부등식 줬는데 AN 앞에 뭔가 곱해져 있죠. 근데 물어본 건 AN만 극한값 구해달래. 그러니까 누가 없어져야 돼? n제곱 플러스 1이 없어져야 되니까 전체식을 n제곱 플러스 1로 다 나눠봅니다. 자, 이때 n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양수일 거니까 부동 방향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는 an만 남겠고 양쪽이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n제곱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자, 얘는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보시면은 1분의 9, 9로 수렴하고 얘도 전개하면 9n제곱이죠? 1분의 9, 9로 수렴하네. 그러니까 결국 답은 9로 수렴하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 자, 사인, 코사인 나왔을 때에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위에처럼 이런 부등식을 주지를 않습니다. 사인, 코사인은. 그러면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자, n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각도에다가 n을 곱한 거는 뭐가 돼요? 그 사인 값이 커지진 않아. 그냥 그 안에서 놀아. 그 말은 사인의 최대 최소는 바뀌지가 않는다 이 소리죠. 바로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인 이 부등식을 사인이나 코사인이 나오면 요걸 바로 세워서 샌드위치 정리를 써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밑에 누가 나눠지지? 1 플러스 n제곱 나눠져 있으니까 양쪽을 1 플러스 n제곱 나누는데 마찬가지로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부동방향 유지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가운데 리미트 씌웠다는 거는 양 끝의 리미트 씌운 값을 보라는 거니까 보니까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죠. 여기도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가 상수야. 그러면 0으로 수렴하지 둘 다? 그러니까 가운데 껴있는 이 값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일반식은 이렇게 부등식이 주어지지만 사인, 코사인 같은 경우는 부등식을 내가 이렇게 최대 최소값으로 만들어줘서 풀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 다음 장. 자, 이제 연습 문제를 선생님이 몇 번 풀려보니까 계속 질문이 몇 개가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몇 개의 질문만 한번 볼게요. 우선은 몇 번을 볼 거냐면
이렇게 10번하고 12번 볼 거고, 그 다음 장에서는 16번하고 17번 이렇게 두 개씩만 한번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 지어볼게. 자, 10번 한번 보자. 10번은 애들이 이렇게 고배꼴이나 덧셈꼴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만들기가 어려워해. 그런 포인트는 순서 일반항 n번장을 만들고 그 앞에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를 보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을 만드는 게 첫 번째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 일반항 만들 때는요, 여기 위에다가 A1, A2, A3 정도만 적어 놓고 만들면 편해요. 그럼 규칙을 보는 거지. 바로 이 번호와 여기 변하는 값들의 흐름을 보는 거야. 보니까 첫째 항은 분모가 1의 세제곱, 둘째 항은 분모가 2의 세제곱, 셋째 항은 분모가 3의 세제곱이야. 그러니까 n번째 항은 분모는 일단 n의 세제곱이었겠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첫째 항은 1 곱하기 2만 있고, 둘째 항은 1 곱하기 2부터 2 곱하기 3까지 있고, 세 번째 항은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까지 있어. 그러면 보니까 첫째 항은 한 덩어리의 곱셈, 둘째 항은 두 덩어리를 더했고, 셋째 항은 세 덩어리를 더했죠? 근데 그 세 덩어리째 앞에가 이 번호랑 일치해. 그럼 그걸 가지고 가면 n번째 항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이 n 곱하기 n 플러스 1일 거예요. 잠깐만, 이거 왜 튀어나오지? n 곱하기 n 플러스 1일 거야. 지워져버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an은 n 세제곱분의, 요거 때문이구나. n 세제곱분의 n 어떻게 되죠 방금?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점점점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었을 거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만들고 나서도 보니까 이 분자가 어때? 합의꼴로 주어져 있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그마를 써야 된다. 합의꼴은. 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하냐면 K번째 항을 만들어 봐.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이게 n번째 항이라면 K번째 항을 또 만드는 거야, 이 안에서. 그럼 K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1로 시작하고 두 번째 항이 2로 시작하죠? 그럼 K번째 항은 K 곱하기 K 플러스 1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붙이는 거지. 그럼 여기다 1 대입하고 나온 거, 2 대입하면 얘가 나오고 n 대입하면 얘가 끝에가 나오니까 요거 다 표현이 끝났어요. 자, 이제 얘 분배해서 시그마 공식 써보자. 자, 얘가 k제곱 플러스 kg,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쓰면, 자, k제곱 공식 아까 알려줬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k는. 자, 이렇게 되는데 얘를 뭐 해줘야 돼? 통분해서 인수분해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분모분자, 이 뒤쪽 분모분자에다가 3을 곱해 볼게요. 그럼 6분의 3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6분의, 자, 묶어보자. n하고 n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죠. 그럼 n하고 n 플러스 1로 묶으면 남은 애가 여기 있는 2n 플러스 1과 뒤에 3이야, 더하기. 그럼 여기가 2n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이쪽이 2n 플러스 4가 되고, 자, 얘가 또 2로 묶여지죠? 그럼 2로 묶어보자, 이렇게. 그럼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될 거야. 자, 약분까지 해볼까? 2랑 그러면은 3이 되겠죠. 자, 얘가 바로 누구야? 요 분자식 정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로 나눴지? n세제곱으로 나눴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전개하면 최고창만 보면 돼. 최고창이 그냥 1n세제곱이죠? 밑에는 3n세제곱이고, 그래서 얘 리미트 보낸 정답 3분의 1이 답이 될 거야. 자, 다음 12번 가볼 텐데, 12번은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루트 17과 같은 애들 한번 볼게. 얘가 루트 16 이상 루트 25 이하라고 하지, 얘를 뭐 루트 13 이상 루트 21 이하 이렇게는 안 하잖아. 이유가 뭐죠? 바로 얘네들이 제곱수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얘가 4, 얘가 5가 되니까 루트 17이 4. 얼마구나 하면서 정수 부분은 4, 소수 부분은 루트 17 빼기 4 이렇게 표현을 했지. 이게 무한소수 이기 때문에 0. 얼마를 직접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수 부분을 표시했었어. 자, 그게 이렇게 문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앞자리만 보는 거야. 자, 9n제곱이 누구의 제곱이죠? 3n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 옆에다 선생님이 쓸게. 3n제곱, 3n 플러스 1의 제곱, 3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점점점 써볼게. 그리고 전개를 하면요, 얘가 9n제곱, 얘가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 얘가 9n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면요, 요 식이 이 중에 누구랑 누구 사이에 들어오는지 찾으면 되는데 바로 여기지. 이유가 뭐야? 9n제곱은 다 똑같을 거고 이 11n이 6n보다는 크고 12n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상수항 3도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이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가 돼? 여기 다시 쓰면 이 루트 9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이란 녀석은 3n 플러스 1 제곱한 녀석의 루트 씌운 것보다는 크고 3n 플러스 2의 제곱하고 루트 씌운 애보다는 작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어떻게 튀어나와? 3n 플러스 1로, 얘는 3n 플러스 2로 튀어나오죠? 바로 얘가 몇 점 얼마인 거야? 바로 3n 플러스 1점 얼마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 3n 플러스 1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9n제곱 플러스 11n 플러스 3에다가 바로 3n 플러스 1을 뺀 얘가 소수 부분. 그래서 an이 3n 플러스 1이고 bn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그대로 요 분수식에다 집어넣어서 풀면 답이 될 거야. 자, 여기까지만 설명해주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 16번 설명해 볼게. 자, 16번은 수렴하는 두 수열 나왔죠. 자, 나눴는데 나눈 값이 수렴한데 근데 뒤에 뭐가 없어? 이 bn이라든지 베타가 0이 아니라는 요게 없죠? 그래서 거짓이에요. 1번은. 다음 2번. 야, 수렴하고 무한대로 발산하고 무한대로 발산했는데 그 둘을 빼는 애는 0으로 가냐? 그럼 요런 것들은 전부 반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반례 하나 보자. 예를 들어 an이 n제곱이고 bn은 n이어봐. 둘 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죠. 근데 얘에서 얘 빼면 이거는 무한대로 가버려. 우리가 이게 어떤 거 있었죠? 아까 최고차항 계수로 묶어보면 나오죠? 다항식 차는 유리화를 안 하고 최고차항으로 묶었지. 그래서 무한대로 발산하는 반례가 바로 얘입니다. 0으로 안 가겠죠, 그럼? 반례가 나왔으니까 거짓이겠고. 다음 두 번째. an이 무한대로 가고 bn은 0으로 갔대요. 근데 곱한 값은 0으로 가냐? 얘도 반례가 있죠. an이 n제곱이고 bn은 n분의 1이면 돼.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데 곱해봐. n이 되죠. n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0으로 안 가니까 반례 나왔지. 그래서 이런 합답형 문제는 내가 반례를 얼만큼 갖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모든 반례를 외워주시면 되겠고. 다음 4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거 나왔다. bn이 큰데요. 수렴값은 크다고 하면 돼, 안 돼? 바로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되고 아까 반례 뒤에 있었죠? an이 1-n분의 1, bn은 1 플러스 n분의 1이 요 4번 보기의 반례, 거짓이겠죠. 자, 마지막 5번 가볼게. 어떤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이 0으로 수렴했고요. an은 알파로 수렴했나봐. 근데 bn이 알파로 수렴하냐 물어봤어? 그러면은 이 an 빼기 bn이랑 an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an으로 나누는 건 가능하나 이것도 안 돼요. 알파가 0이 아니란 말이 없기 때문에 나누는 건 보류. 요 세 가지 중에 얘에서 얘를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또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이 세 가지를 해봤을 때 bn이 나오는지를 한번 보자 했더니 바로 an에서 an 빼기 bn을 빼버리면 뭐가 나와? bn이 나오죠? 그 말은 알파에서 0을 빼버리면 알파가 나오니까 bn의 극한값이 알파인 거 5번이 참이 되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수렴하는 두 수열이 나오게 되면요. 그 두 수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서 뒤에 수열을 만들 수 있는가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수렴하는 두 수열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정리하고 마지막 문제 가보자.
자, 17번이 제일 어려운 수열이에요. 얘도 시그마로 바꿔서 풀어야 되는 수열이거든. 우선 n세제곱분의 1은 나중에 처리하고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요만큼을 한번 시그마로 표현을 해볼게. 이게 시그마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 뒷부분에 분명히 n이 있었거든. 근데 끝으로 가봐봐. n이 사라집니다. n이 사라지는 수열의 합이야. n이 사라지는 수열의 합은 우리가 시그마 수원의 선생님 뭐 하라고 했냐면 바로 k번째 항을 만들어야 시그마를 쓸 수가 있다. 자, 그럼 시작해볼게. 1 곱하기 2n 플러스 1, 2n-1 첫째 항, 2 곱하기 2n-1이 둘째 항, 3 곱하기 2n-3이 셋째 항. 그러면은 규칙을 보니까 이 앞번호랑 이게 같죠? 앞에 숫자랑. 그럼 얘가 a n-1번째 항이고 n 곱하기 1이 n번째 항이겠네. 까지는 찾았어. 그러면 k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규칙 살려보자. 앞에 거 볼게요. 1, 2, 3 이렇게 하고 있죠? k번째 항은 k겠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요 2n이란 값은 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2n 빼기 그대로 가주는 거야. 그리고 뺀 숫자가 1, 3, 5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걔를 일반항을 구해보면 2k-1일 거예요. 1, 3, 5, 7에 이런 등차 수열의 일반항. 뭐 공차가 2니까 당연히 k항이 이겠지? 이거 기억 안 나면은 뭐 써야 돼? 첫째 항 더하기 n-1d 일반항 구하는 공식을 써야 돼. 첫째 항 1 넣고 공차에다 2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요거는 바로 쓰는 방법 선생님이 수원 때 설명했었고, 자, 그럼 요거를 여기다가 빼보자. 괄호 쳐서 2k-1. 자, 요렇게 해서 정리해보니까 k번장이 뭐냐면 k 곱하기 2n-2k 플러스 1. 바로 얘가 요 수열에, 이 밑에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이었던 거야. 그러면요, 여기 지워볼게. 요게 일반항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분배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2k제곱 이렇게 분배하고 나머지는 묶어서 정리할게요. 2n 플러스 1의 k. 자, 여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를 더한 게 바로 요 밑에 있는 요만큼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이제 시그마 k 공식 k 제곱 공식 나왔다.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2n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여기 k 공식은 그래서 시그마를 이렇게 분배해서 정리를 한 거. 자,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해야 되니까 우선은 분모 통분 먼저 해보자. 여기 2를 6으로 바꾼 위에 3을 곱해 주시고, 자, 밑에 6분의, 자, 묶을 수 있는 거 한번 다 묶어볼까?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 nn 플러스 1, nn 플러스 1 다 있네? 그러면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로 묶으면 남는 것만 적어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 남고요. 여기 3 남아요. 그럼 3 빼기 1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지워지겠고 요게 바로 이 합이 될 거야. 이걸 누구로 나눴지? n세제곱으로 나눴죠? 그래서 여기 n세제곱 이렇게 나눠주시고 무한대로 보내보니까 얘도 3차, 3차. 근데 최고차항계수 6이고요. 얘는 전개하면 2n세제곱이죠? 정답 6분의 2. 답은 3분의 1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고 질문하는데 방금 설명했던 것들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돼.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끊을게.